2021년 수업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험이 조금 많이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 시험 보고 학생들이 많이 우울해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어제 났고요. 어제 나서 보니까 2021년도 그 컷은 일단 낮아졌는데,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강생들도 한 반 정도는 일단 합격한 것 같고, 반 정도는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재수생들 같은 거 비율 보니까 재수생들이 합격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실강생도 있지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한 것 같으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 뭐 겁먹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올해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내용과, 그리고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한번 소개하고, 이제 1년 동안 커리어 어떻게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페이지가요. 이건 일단 소개만 하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이게 전기전자통신 중에서 전기 분야입니다. 전기 분야에 어떤 과목이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된다라는 그 가이드에 해당되는 것과, 그리고 실제 기출됐던 그런 문제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 일반은 뭐 이 내용이 이 안쪽에 다 있는 거라서 제가 이불로 안 집어넣고요. 우리가 회로 이론요. 회로 이론이 전기 파트 분야에서는 회로 이론이 거의 대부분 교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류에서 문제가 12점 14점이 나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교류에서 14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전기 이론 같은 경우, 회로 일반에서 회로 이론 같은 부분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고, 지금까지 잘 안 나왔던 이 2차 미방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나오긴 했고 1차 미방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수업하면서 전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2차 미방은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하자, 모의고사 때도 2차 미방까지는 한번 해봤는데, 이게 학생들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뭐 이야기를 해도 잘 안 하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올해 특이하게 2차 미방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태분한이라든지 뭐 Y 델타 변환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생각보다 뭐 쉽게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Y 델타 변환이 직류 관점에서 나온 그 저항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리액턴스 관점에서 나와가지고 학생들 조금은 불편하게 했던 거고요. 작년보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2배 정도 높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회로 조금만 했을 때는요. 전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학요. 자기학 문제는 작년에도 12점이 나왔고 올해도 여전히 12점이 나왔습니다. 전기 파트에서는. 그래서 작년에는 정전계 파트 역시 4점, 그 다음에 정자계 파트 문제가 8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정전계 파트의 문제가 4점이고 자계 파트의 문제가 지금 이제 8점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비중으로 나왔는데, 역시 문제 난이도는 자기학은 난이도가 작년보다 뭐 어렵진 않다, 아니면 작년이 어려워서 그런지 올해는 뭐 준비를 조금은 해서 그런지 작년하고 비슷했던 수준, 아니면 좀 쉬웠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야기를 안 했네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여기 있는 이겁니다. 올해도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교에서 제대로 다 푸시고, 뭐 전공에 좀 어려운 문제들 몇 개 손 좀 끄적끄적하고 쉬운 문제들 풀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합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업교육학 만점 받는 거예요. 일단 공업교육학 열심히 해가지고 공교를 거의 만점하고, 공교가 10년대도 21년도도 여전히 20점입니다. 2교시 전공 B, A도 10점이 나오고요. 전공 B도 10점이 나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 과목요. 그래서 전기는 일단 회로 이론하고 자기학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니까 잘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기기가 작년에는 직류 전동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도 전동기 쪽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올해는요 이 변압기에 단건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동기 전동기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제 이렇게 좀 작년하고 다른 형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변압기 문제가 거의 우리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변압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단권 변압기요. 근데 기기 수업은 제가 뭐 짧게 2달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 기기는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수업을 했던 동영상을 작년에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문제 중에서 단권 변압기는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고 강조했던 거라서 크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이제 동기 전동기 문제가 공무원 패턴하고 약간 다르게 나와 가지고 조금은 학생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 나머지는 그냥 적당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작년 문제는 두 문제 다 문제가 좀 이상했는데 올해 문제는 그나마 문제는 이상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풀 수는 있게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어공학이 해마다 이제 4점이죠, 그죠? 4점, 4점에서 8점이죠. 작년에도 전달함수하고 작년에는 이제 특이하게 보도 순도가 잘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보도 순도가 나왔고요. 올해는 여전히 전달함수하고 라플라스 역변환 관계하고 그다음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보기들은요, 이것만 좀 특이했지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맨날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형태를 계속 조금 이제 유형을 바꿔서 내는 것들이니까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전력공학은 작년에는 여기 송배전 해가지고 이렇게 4점 4점 해가지고 나왔는데 역률 개선한 진상용 콘덴서하고 뭐 송전선로에 관련된 그런 손실 관점에서 물어봤는데요. 올해도 역시 송전 개통에 관련된 올해는 이건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해주지 않았던 내용들, 거기 제가 전력공학을 조금은 수업을 했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책관점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재작년에 찍어서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그대로 썼었는데 이게 제가 안 해줬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전력공학 수업을 이제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격증 파트에 문제들 정리를 하고 있고 뭐 나중에 4, 5월에 이제 전개하는 사람들 전력공학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끔 하는데 어쨌든 올해 나오고 작년 나왔던 이런 유형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유형에 맞춰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전자공학은요, 이건 사실 그 전기기기 수업의 마지막 장이 전력전자공학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기기기 동영상을 열어드린다고 했는데 그 동영상에 실제 기기 문제 8점에다가 작년에는 거기 직류 전압 제어기 해가지고 벅 컨버터가 나왔었습니다. 벅 부스터가 나왔나요? 작년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10점이었는데 올해는 인버터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와가지고 12점으로 기기 문제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기가 그 동영상을 좀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 계속 좀 거기 있는 공무원 문제를 일단 다 풀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좀 제대로 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파트는 안 나오더라고요. 복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안 나왔으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자공학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연산정폭기 문제하고 FET 문제 뭐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논리회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여전히 이 제너 다이오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연산정폭기 문제, 그다음에 논리회로 문제, 뭐 순서 논리회로 FET 문제, 거기 플립플롭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8점입니다. 그죠? 전자공학이 8점인데 전자공학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건 전자공학을 자기가 전개하시는 분들은 다 들을 수 있으면 다 듣는 것도 괜찮고요. 뭐 선택적으로 조금만 들을 수 있으면 선택적으로 어떤 안 나오는 장은 치우고 나오는 장 위주로 해서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자공학 수업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반도체 부분하고 제너 다이오드, 뭐 BJT
FET, 연산정폭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거 듣고 논리회로만 듣고 나머지 이상한 내용들은 좀 패스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하는 사람들이야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전기는 이게 자기가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학교 가시면 이 양 다 배워야 되니까 뭐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들으시려면 그냥 꾸준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관점 문제가 그 조만간에는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이 측정은 이제 2차 실기하면서 이 측정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은 뭐 알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파트의 내용이 뭐 이런 류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전자 하시는 분들도요. 전자도 역시 공교는 여전히 2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전자는 공교 문제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 번호도 똑같고 채점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전자 과목에 해당되는 거 일반 전기전자, 그 다음에 회로 이론 전자기기라고 나오는데, 이 회로 이론 문제는 여전히 우리 시험도, 전자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자가 시험에 회로 이론 문제가 16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전기 쪽은 교류 위주로 나오는데 우리 전자 쪽은 직류가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16점이 나왔는데 올해는 8점이 나왔어요. 전자시험 문제가 이제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전기의 회로 이론 문제가 한 8점 정도가 앞으로 아마 굳어질 거예요. 이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가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올해 이제 기기 중에서 그 디스플레이 쪽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2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건 뭐 그냥 적당하게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문제가 2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는 작년에는 이게 논리회로하고 이게 지금 이제 OPMP 쪽, 정폭기의 OPMP하고 BJT가 4점, 4점 나왔는데요. 올해는 이 반도체 파트에 해당되는 CMOS요. CMOS의 특성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OPMP가 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점이 나와가지고 다른 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작년보다 시험 문제가 전자 쪽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문제가 회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회로가 작년에 16점인데 올해는 8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알렐 회로 해가지고 회로 문제이면서 오실로스코프를 어떻게 잘 측정 가능하냐라는 시험 문제가 올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개념 같은 걸 조금 알고 봐달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스코프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를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험에 딱 맞는 시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정도를 좀 알고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이쪽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공학, 전자시험 문제인데요. 전자공학은 오히려 좀 늦게 나오면서 이게 논리회로가 훨씬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디지털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사실은 전자 쪽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전자 쪽에서는 좀 덜 나오고 이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CMOS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CMOS 문제는 반도체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반도체 2점 나왔고 올해도 2점 정도 나온 거고요. 이게 논리회로 문제가 작년에는 역시 16점이 나왔는데 올해는 14점이 나왔습니다. 14점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작년이 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올해도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데 올해는 회로 문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회로 문제가 작년에는 전자든 전기든 다 쉬웠어요. 다 쉬웠는데 올해는 회로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회로 문제를 빨리 풀고 다른 거에 손댈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른 걸 풀 여유가 없어 가지고요. 답안지 작성하다가 시간 끝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봐두시고 우리 시험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건 어쨌든 논리회로 쪽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한 8점 그 다음에 회로가 8점 뭐 그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학 문제예요. 여기는 통신이네요. 우리 시험에 통신 문제가 거기 마이크로 프로세스 문제는 항상 2점씩 나옵니다. 2점씩 나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2점, 올해도 2점. 뭐 가끔 한 번은 4점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2점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 통신 문제는 디통 해가지고요. 정보통신, 통신망, 인터넷 통신. 사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올해 열심히 해드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요. 실제 올해 많이 나왔던 것은 이쪽이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통신은 6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통신은 12점 나왔습니다. 일단 12점 나와서 통신을 이제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재작년에는 통신이 2점 나왔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을 포기하자 뭐 포기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통신을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나왔던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는 제가 통신 수업을 할 때 7급 시험 문제입니다. 7급 시험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이 세 가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7급 모의고사 할 때는 맨날 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쪽의 내용에서는 저는 이거 위주는 했는데 이게 전송 방식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전송 방식에 넣었는데 사실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랜덤 변수도 사실은 신호화 시스템에 들어가기가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시험에 이제 이런 게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 이런 파트가 언급됐으니까 앞으로는 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출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출제 범위를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줬으면 가이드를 좀 지켜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걸 못 해준 시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통신이 이제 시험의 출제 범위는 한 지금 6점, 12점이니까 10점 정도는 나온다 생각하고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통신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공무원 수업에서는 통신을 이론만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고 문제도 6개월 정도 걸려요. 통신 한 과목만 하는데. 통신 내용이 엄청 많아 가지고 사실 이게 단시간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작년에 7급 시험 문제를 우리 공무원 7급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전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통신에 공무원 내용을 좀 넣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고 이게 7급의 풀이를 통신 이론 파트를 아예 공무원 하듯이 한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그런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이런 형태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통신에 투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러면 자기학 문제는 작년에 10점 나왔는데 올해는 12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파트에서는 정전계보다는 정자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자나 통신 파트에서는 아마 이 전계가 더 많이 나오는 뭐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더라라는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이 공교가 20점이고요. 나머지 파트에서 중요 파트 형태에서 과목당 한 10점에서 뭐 8점에서 12점 뭐 그 수준으로 해서 과목이 쭉쭉 나누어지고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보시고 앞으로 자기가 공부할 때 이 범위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파트가 거의 이제 정해지다시피 했으니까 필요 없는 파트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버리더라도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기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신은 이제 아직 안 나왔죠, 그죠? 통신 과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이제 안 됐으니까 주관식으로 바뀌고 났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났어요.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통신이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1, 2년 안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쯤에는, 내년쯤에는 통신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통신은 전전통 다 가능한 사람들은 자기가 통신에 조금 관심이 있다 싶으면 통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그 전자직에 나오는 통신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통신 과목 뜨면 그 선택적으로 그쪽으로 가셔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뜨는 거 보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통신의 내용은 통신 이론, 아까 전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에서 나왔던 것은 이런 내용, 그죠? 그래서 변복조, 뭐 그다음에 신호 변환, 신호화 시스템, 이게 전자에서 주로 나왔던 겁니다. 예전에 기출 문제는 여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예전 기출 문제에서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통신, 뭐 광통신도 한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안테나, 야기 안테나 뭐 나오고, 급전선 내용도 나왔고요. 전파 이론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통신에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전통 같이 볼 때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리고 통신하는 사람도 전자는 여전히 하거든요. 전자는 여전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응용 분야니까 뭐 실제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파 통신, 뭐 위성 통신, 이것도 우리 수업하면서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뭐 전자기 실험은 이건 전기전자통신이 공통이니까 봐주시고, C언어, 아마 통신을 하면 C언어는 점수 배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C언어 말고도 다른 언어가 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고, 회로 이론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학도 당연히 나올 건데 배점은 이제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죠? 전자보다는 조금 더 작아질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을 해야 될 내용들과 실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쭉 봤는데, 어쨌든 이 범위에 맞게끔 자기 정리를 좀 해서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이 범위에 있는 것들,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전공서적을 보세요. 일단 제가 수업에서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은 개론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전공서적을 쭉 봐주시면 전공서적의 이해가 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나왔던 자기학 문제예요. 자기학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안 해줬는데, 마지막 자기학, 전자의 자기학의 마지막 문제 있거든요. 거기 아까 자기장 파트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디쿠 책인가요? 거기에 예제 문제가 그대로 있던 게, 비슷하게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학은 전공서적에 있는 예제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나오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많으니까 전공서적을 잘 봐주시고, 전자는 뭐 전공서적을 보는 것이나 우리 수업을 듣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회로 정도도 전공서적을 좀 같이 봐주세요. 우리 수업도 열심히 하겠지만 회로도 전공서적을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수업 일정입니다. 수업 일정인데, 일단은 작년 동영상이라든지 공무원 동영상을 많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수업을 나오기 힘들었던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한 3, 4월까지는 지금 수업을 실강을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렇게 줌으로서 이렇게 수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하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일단 작년 동영상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쪽에 있는 동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강 일정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동영상 파트는요, 전기 하시는 분은 전기든 전자든 다, 이거는 전체 다요. 전체 다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는 제가 항상 수업 끝나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 말에 촬영을 할 거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 그 모의고사 문제 하기 전까지는 이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개개의 기출문제는 시험의 파트에 맞는 범위를 하다 보면 그 범위에서 문제풀이를 해드리니까 뭐 그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까지 나왔던 문제가 어떤 건지는 한번 쭉 봐주세요. 그리고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 우리 그 출제자가 한번 결정이 되면요, 제가 알기로 2년 동안 같은 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같은 분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가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모셔져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니까 문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난이도를 일단 믿고 가되 그 난이도가 쉬워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고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 출제자들이 바뀌게 되면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 더 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올해 난이도에 맞춰서 일단 공부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기출 문제는 사실 올해나 작년 기출 문제는 예전 기출 문제 가지고는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커버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중요한 개념은 예전 기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출 문제를 분석을 일단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수업하기 전에 이 기출 문제 작년까지 했던 기출 문제 쭉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풀이를 하는구나 라고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듣고 수업을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먼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전기 기기나 전력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객관식으로 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여기 주관식의 문제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예전 객관식 문제부터 쭉 그냥 한번 다 들어보는 걸 먼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하시는 분은 전기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업으로요. 그래서 수업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 기기의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그냥 쭉 공무원 수업 듣듯이 좀 해주세요. 내용이 좀 많아요. 설명을 좀 천천히 하고 이론도 좀 설명할 게 좀 많고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는 편이라서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기는 나중에 정기직으로 되신 분들은 합격하시면 기기가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기기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알면 전기 쪽은 뭐 힘들게 가르치는 게 없을 겁니다. 기기 빼고는. 그래서 좀 봐주시면, 이건 공무원 준비하듯이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올해는 제어 쪽은요, 따로 촬영은 안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하겠지만 제어는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이건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수업할 때 제어는 아마 수업을 할 것 같고요. 올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작년에 수업했던 거 그대로 열어드릴 테니까 이건 쭉 봐두시고요. 전자 하시는 분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전자하고 통신은 이것 두 과목을 미리 예전에 역시 촬영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건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 이쪽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통신도 우선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여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작년에 했던 거 일단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했던 거 조금 열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는 제가 임용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했던 과목이거든요. 12년도, 13년도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서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등한시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 모의고사 할 때는 맨날 썼던 것들을 안 썼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하듯이 조금 넓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기기요. 전자하는 사람들은 전자기기는 예전에 동영상 찍은 거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하는데 한 번은 좀 봐주세요. 올해 지금 디스플레이 문제가 사실 뭐 반도체 파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기기 파트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될 때 빠른 시간에 한번 들어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요. 이 통신하는 사람들은요,
올해 할지 안 할지 그게 뜰지 안 뜰지 모르니까 우선은 이거하고 비슷한 걸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같은 걸 수업 듣다가 만일에 올해 통신이 뜨면 얘는 그냥 공무원 수업 듣는 게 나아요. 이게 우리 수업으로는 이게 지금 이 진도에는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공무원 수업에서 했던 거 그냥 그 공무원 수업 듣듯이 쭉 해주면 통신에서는 아마 전자에서 문제가 12점 나올 정도면 통신에서 범위 나누어서 내면 한 30점은 나올 것 같거든요. 25점, 30점은 나올 것 같으니까 공무원 수업처럼 깊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실강 일정입니다. 1, 2월 달요. 작년에는 기초전기전자를 일단 열어드리면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안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안 맞아가지고요. 근데 올해는 기초전기전자를 제가 같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회로이론까지, 기초전기전자의 내용의 반이 회로이론이거든요. 회로이론이라서 기초전기전자 하면서 회로이론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기초전기전자 하면서 기본적인 거 한번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회로이론 하면서 심화적인 거 한 번 더 언급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쭉 2번 정도 언급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뭐 기초에서 열심히 한 건 회로에서는 빼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수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이렇게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6월 사이에서는 전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전기자기약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전자기약 하루 하고요. 하루는 전자기약을 하고 또 하루는 전자회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하시는 분들은 전자회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다 들었으면 싶다, 아니면 필요한 것만 들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떨 때는 빠질 수도 될 거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다 들어도 되고, 제 바람은 다 듣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여기는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끝나고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이제 올해 나왔던 기출 정도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전력공학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나왔던 건 풀 수 있게끔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전력공학 수업을 이 진도의 그 범위에 맞춰서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5월 달 정도고 5월 중순 정도에서 뭐 5월 말 정도가 될 겁니다. 한 4번 정도, 하루 종일 해서 4번 정도면 충분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전자는 분량이 많아가지고 전자공학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4개월인데 마지막 1개월은 디지털이고요. 디지털이고 이게 전자공학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전자공학의 반도체 공학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정유기 파트 시험에 잘 나오고 정폭기, 오프앰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한 파트별로 생각해서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게 지금 수요일이 잡혔는지 월요일이 잡혔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월수 중에서요. 월수 중에서 하루는 이걸 하고 하루는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나가는 게 3월에서 6월 관계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 동안은 여기에 있는 회로이론, 그 다음에 자기약, 그 다음에 이 전자, 이거 한 달에 한 과목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원 문제풀이를 할 거고, 전력은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따로 하지 않고 이론하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9월은 이렇게 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각각 파트별로 전자하고 전기 모의고사, 단원별과 모의고사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건 한 6주 정도, 6회 정도입니다. 6회 정도를 이렇게 모의고사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혹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요, 아니 앞으로 수업 진도라든지 뭐 다른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열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아, 거기 정확하게는 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비대면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라라고 정부 시책이 되면 수업은 줌으로 할 것 같거든요. 줌으로 할 것 같고, 만일에 이제 비대면 안 하고 실강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 불러서 그냥 학원에서 수업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비대면이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건요? 다음 1월 제가 달력이 잠깐만요. 11일 개강 같은데요. 예, 11일부터요. 1월 11일요. 또 다른 질문은요? 거기 혹시 뭐 말을 못하면 글로서 올려주셔도 되니까. 다른 질문 없나요? 그냥 오늘 마쳐도 되나요? 여기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어떤 분이 수업을 듣는지 한번 봤으면 싶은데. 자, 말도 안 하시고. 자, 다른 질문요? 없으신가요? 예, 예, 네, 네. 아까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 기출 문제를 파트를 보세요. 이게 기출에 나왔던 파트만 잘 좀 정리를 해서 음, 당연히 논리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전자의 디지털 시스템 해가지고 논리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뭐 반도체 공학은 요즘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나온다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CMOS가 21년도에 뭐 아무것도 안 겠지만 CMOS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다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공학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회로 이론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학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전자에서는 어쨌든 전자에서 해야 될 것은 회로 이론하고 뭐 이건 전자기기는 사실 이 문제가 전자기기 파트의 내용인지 아니면 반도체 파트의 내용으로서 디스플레이가 반도체에서 많이 언급되니까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전자공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디지털 공학하고 반도체는 뭐 전자공학의 일부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학 파트죠, 그죠? 자기학 파트 열심히 하시고, 통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기출에 나왔던 파트 정도에 대한 내용만 숙지하고 가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난 통신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동영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 전력전자공학은 안 다루나요? 라고 했는데요. 전력전자공학은 거기 우리 전기기기의 마지막 파트가 6장이 전력전자예요. 전력전자니까 전기기기 공부하시면 거기에 전력전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자 파트는 전력전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전력전자를 좀 해야 됩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예. 예, 예. 가능한 한 빨리 들으세요. 실강생들 올해 그 학기 간 친구들 보면요. 일단 1차라도 학기 간 친구들 보면 그 6월 이전에 기기 같은 건 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문제풀이까지. 그러면서 6월 달부터는 계속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계속 풀어보고 자기들이 서로 문제 만들어서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능한 한 제공되는 동영상은 거기 아까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만큼은 지금도 보고 나중에 끝날 때도 또 보고 한 두세 번은 봐야 됩니다. 중간에도 한번 보고 중간중간에 기출 문제는 좀 자주 봐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는 뭐 빨리 보고 이제 이론은 빨리 마무리 지어주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 7월달 이후는 문제만 본다 뭐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요? 다른 건 없나요? 자, 지금 세상이 좀 험난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도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잠깐만요. 자기학 전공 수적 범위 좋다고 하시는데 책이 많았어요. 추천해 볼 만한 책이 없나라고 했는데, 우리 책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요. 일단 재작년까지는 책에서 많이 나왔어요. 책에서 거기 책에 있는 예제 문제가 대부분 자기학의 예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올해하고 작년 거는 사디쿠 책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건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지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 책 관련돼서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둘 중에 한 것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진도 나가는 책은 학원에서 거기 동영상 올라가면 그때 거기 책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가능할 거고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든데요. 이 기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계속 험난해지고 있고 한데 그래도 제일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 직종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녹을 묻는 직종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 직렬을 뽑는 사람이 뭐 적어질 것 같은 추세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예전에 계신 분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니까 사람을 많이 뽑는데 몇 년 지나면 1년에 한 5명 미만. 옛날에 제가 처음 임용을 시작하려고 할 때 1년에 5명 뽑았나요?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합격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실강생 많이 붙었냐고 했는데 많이는 못 붙었어요. 항상 1년에 보면 안 하면 60%고요. 적으면 한 40% 정도 붙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반 정도 붙은 것 같아요. 1차는. 근데 2차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자, 아무튼 올해는 제가 전기를 하면서 사실 전자는 제가 강조했던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전자 하시는 분들은 좀 뭐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전기는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붙은 사람도 있는데 두 문제예요. 제가 너무 아까워요. 두 문제가 아까 기기 문제하고 전력 문제 한 문제씩을 책에서 캡처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냈다가 이게 작년에 안 나왔는데 이제까지 잘 안 나왔는데 하면서 뺐거든요. 근데 뺐는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딱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대로 해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도 전기는 점수 컷이 낮으니까 열심히 한 친구들은 학원 나와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많이 붙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수생들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좀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전기 하시는 분들은요 1, 2, 3월 달까지는 기사책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기사책을 좀 보고 그다음에 지금도 시간적 여유가 되고 혹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1회 때 기사 시험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준비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른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실강으로 등록하신 분 있나요?
혼자인가요? 아, 실강으로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얼굴 봤으면 싶네요. 네, 실물로요. 자, 다른 거 없으시죠? 그러면 조만간에 그럼 다시 이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은 모이는 게 참 좋은데, 그죠? 한번 얼굴 보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얼굴을 봤으면 싶네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